페르시아만 연안 끝없이 펼쳐진 황량한 사막. 1975년 이곳에는 인구 8,000명의 작은 어촌마을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기온은 한여름이면 섭씨 50도를 넘나들고 샤말이라 불리는 모래폭풍이 시속 70km로 몰아치는 곳. 바닷물조차 섭씨 33도까지 올라가는 이 극한의 땅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까지 본 적 없는 전례 없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우디의 미래를 걸고 이 사막 끝자락에 항구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대판 피라미드라고도 불린 이 무모한 계획은 한국 기업 덕분에 현실이 됐습니다. 오늘은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1973년 10월 제4차 중동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서방 국가들에 대한 보복으로 아랍 산유국들이 석유 수출을 중단하자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배럴당 3달러에 불과했던 원유 가격이 순식간에 12달러로 4배나 폭등했고 1979년 이란 혁명으로 다시 한번 39.5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오일 쇼크는 석유 수입국들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연간 6억 5,500만 달러에 머물던 사우디의 석유 수출이 1975년에는 267억 달러로 40배나 증가했으니까요. GDP는 1973년 150억 달러에서 1981년 1840억 달러로 12배 이상 급증했죠. 갑작스럽게 쏟아진 오일 달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당시 사우디 왕실의 행복한 고민이었는데요. 1975년 9월 21일 당시 왕세자였던 파드 빈 압둘라지즈는 왕실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주베일 얀부 왕립위원회의 설립이었죠. 이 위원회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에 세계 최대 규모의 산업도시 2개를 건설하는 것. 이제 단순히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에서 석유화학과 제조업 중심지로 거듭나겠다는 원대한 비전이었습니다. 사실 주베일은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페르시아만 연안의 이 작은 어촌은 대규모 유전과 가까우면서도 바다로의 접근이 가능한 전략적 요충지였죠. 사우디 정부는 이곳에 1016평방킬로미터, 즉 서울시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거대한 산업도시를 계획했습니다. 그 핵심에는 연간 7천만 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초대형 산업항이 있었는데 수심 10m의 연안을 길이 8km, 폭 2km 규모로 메워 새로운 항만 시설을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주베일 산업항 계획이 공개되자 국제건설업계는 술렁였습니다. 1976년 초 입찰 공고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10여 개국의 유력 건설사들이 앞다퉈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각자 최신 기술과 방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설계안을 제시했지만 동시에 프로젝트의 위험성을 무겁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사막 연안의 갯벌을 수킬로미터 매립하고 수심 30m의 깊은 바다에 거대한 탱커부두를 신설하는 것은 당시 기준으로도 믿기 힘든 모험이었으니까요. 실제로 여러 서방 건설사들은 안전한 완공을 담보하기 위해 막대한 공사비와 긴 공기를 산정했고 주벨 항만공사의 예상 입찰가는 15억 달러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사막에 항만을 짓는 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대부분이었고 사우디의 야심을 흥미롭게 보도한 외신들은 한편으로 과연 누가 이 무모한 도전을 감당할 것인가에 주목했죠. 특히 해안선에서 12km나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에 대형 유조선 저반 시설을 만들고자 한 계획은 만인일에게는 불가능한 모험으로 보였습니다. 한 영국 언론은 주벨 프로젝트를 두고 현대판 피라미드를 쌓는 것과 같다는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토목 단일 공사로 세계 최대 규모였던 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 사우디의 위상은 물론 시공사를 세계적 명성에 올려놓을 양날의 검이었죠. 1976년 2월 마침내 입찰 결과가 발표되자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쟁쟁한 선진국 기업들을 제치고 현대건설이 최종 시공사로 낙점됐으니까요. 발표 직후 사우디 측 관계자는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공기를 6개월이나 단축하겠다는 현대건설의 제안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현대건설이 제시한 조건은 공사기간 44개월을 8개월이나 단축한 36개월이었고 공사비도 9억 3천만 달러를 써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현대건설이 이 입찰에 참여해서는 안 됐다. 이는 자살행위라는 말도 나왔는데요. 현대건설은 대형 해양 유조물을 설치해본 경험도 50도를 넘나드는 사막에서 공사를 해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400톤짜리 자켓을 30m 깊이의 해저에 5cm 오차 이내로 설치한다는 것은 당시 기술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첫 한국 근로자들이 주베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이제껏 경험한 적 없는 극한의 환경이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섭씨 50도를 넘나들었고 바닷물 온도조차 33도에 달했습니다. 콘크리트가 굳기도 전에 갈라지고 철골은 맨손으로 만질 수 없을 정도로 달아올랐죠. 더 큰 문제는 샤말이었습니다.
5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계속되는 이 모래 폭풍은 시속 70km의 강풍과 함께 수천 피트 높이의 모래벽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시거리는 몇 미터로 줄어들고 모래는 모든 틈새로 침투했습니다. 장비는 시도 때도 없이 고장났고 숨을 쉬는 것도 버거웠죠. 매일 아침 도로 위에 쌓인 모래를 치우는 것부터 하루 일과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도전은 역시 기술적인 문제였습니다. 주베일의 해전은 섭카라 불리는 특수한 지질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는 진흙과 모래, 점토가 섞인 극도로 불안정한 지반이었습니다. 불도저조차 빠져버릴 정도였고 도로를 벗어난 차량은 그대로 모래 속으로 사라져버렸죠. 이런 곳에 34개의 선석과 수십 킬로미터의 방파제를 건설해야 했습니다. 사실 건설이 시작됐을 때 현대건설은 여전히 비웃음을 샀습니다. 미국의 브라운 앤 루트는 현대건설이 OSTT 경험이 없다는 점을 계속해서 지적했습니다. 해상 유조선 정박시설인 OSTT는 수면 아래 30m 안반에 12m 높이의 기초공사를 해야 하는 어려운 공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험이 필요했죠. 하지만 이 덕분에 현대건설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예상을 뛰어넘는 무모한 도전이 가능했습니다. 브라운 앤 루트는 이 OSTT 공사에만 현대건설 전체 입찰 금액에 맞먹는 9억 달러를 썼는데 높은 값을 써냈음에도 수주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 공사를 위한 모든 장비를 사우디와 바레인에 갖다 두었는데 수주에 실패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장비들의 처리. 가장 좋은 방법은 현대건설이 이 장비를 임대하는 것인데 자꾸 비싼 값을 부르자 정주영 회장은 한국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브라운 앤 루트 입장에서도 바레인에 두고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니 하루에 보관료만 7천만 원씩 손해를 보고 있었죠. 결국 현대건설의 승리, 최초 제시 금액의 10분의 1 가격으로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도전이 남았습니다. 사우디가 이 산업항을 건설하는 목적은 간단했습니다. 원유를 수출하는 30만 톤 크기의 탱커 4대를 한 번에 접안시킬 수 있는 규모의 항구를 만드는 것인데 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상 자켓이라는 철 구조물 89개가 필요했습니다. 구조물 하나당 무게가 550톤, 가로가 18m, 세로 20m에 높이는 36m로 10층 높이 빌딩과 같았고 한 개당 제작비는 당시 돈으로 5억입니다. 이런 자켓을 89개 만든 후 수심 30m에서 연결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자켓을 어디에서 만드느냐는 겁니다. 이때 정주영의 결단력이 빛이 났는데요. 1974년 아틀랜티코를 시작으로 선박 제작에 여념없던 울산 조선소에서 자켓을 만든 후 주벨 현장으로 가져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실로 무모한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이동거리만 12,000km였을 뿐 아니라 최단 거리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대만과 필리핀을 지나 말라카 해협을 건너야 했습니다. 말라카 해협은 유명한 태풍지대로 한 번이라도 태풍을 만나 바지선이 전복되거나 충돌 사고를 겪으며 공사를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운송 방법도 문제였는데 한 개에 550톤에 달하는 자켓 89개를 12,000km 옮기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렇게 나온 묘수가 뗏목 수송 작전입니다. 15,800톤급과 5,500톤급 바지선 2척을 연결한 후 자켓 5개를 얹어 배로 끌고 가는 겁니다. 89개 자켓 전부를 옮기기 위해서는 총 19번의 항해가 필요했는데 한 번 운반에 총 90일이 걸렸습니다. 선적에 10일, 가는데 40일, 하역에 10일, 오는데 30일, 총 90일이었죠. 이렇게 매달 한 번씩 바지선이 사우디로 출발했고 무사히 자켓 89개를 설치했습니다. 사우디 관계자들뿐 아니라 입찰에 탈락한 기업 관계자들은 매번 한국에서 온 바지선을 볼 때마다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죠. 19번의 항차 중 사고는 딱 한 번, 11번째 항차에서 중간에 바지선 한 척이 분실된 겁니다. 울산에서 출항한 배들은 인공위성을 통해 무선 교신을 하며 매일 낮 12시 정각의 위치와 파고, 풍속 등의 정오 보고를 했는데 필리핀 앞바다에서 11번째 배가 태풍을 만나 바지선이 사라졌습니다. 현대건설은 즉각 비행기를 띄워 바지선 행방을 찾아 나섰는데 다행히 멀지 않은 해안가에서 조난당한 바지선을 찾았고 예인선으로 자켓을 끌고 싱가포르에 입항했죠. 자켓은 생각보다 많이 부서진 상태였으나 한국에서 다시 만드는 것은 6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공기 단축은 꿈도 꿀 수 없었고 결국 주베일로 가져가 수리했습니다. 당시 주베일에 머물던 담당자들이 꼼꼼하게 수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설득한 끝에 2주일 만에 완벽하게 수리해 현장에 투입시켰죠. 그런데 이 무모한 수송작전만큼이나 발주처를 놀라게 했던 것은 정밀 시공 능력 덕분입니다.
파도가 넘실대는 수심 30m 바다에 550톤짜리 자켓을 오차 없이 정확하게 설치하는 것이 당시에는 불가능한 과업처럼 여겨졌었습니다. 외국 회사들은 이런 경우 보통 자켓을 설치한 후 간격에 맞춰 빔을 제작하는 방법을 썼지만 현대건설은 정확한 위치에 자켓을 먼저 받고 미리 제작된 빔을 설치했습니다. 한계 오차 5cm 내외에서 20m 간격으로 정확하게 자켓을 설치할 때마다 사우디 왕실 관계자들의 입꼬리는 올라갔습니다. 결국 1979년 12월 20세기 최대 공사로 불리던 주벨 산업항은 현대건설의 손에서 완벽히 준공됐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계약 기간이 10개월이나 단축돼 공기에 발주처를 비롯한 선진국 건설사들은 깜짝 놀랐죠. 매일 3,600명의 근로자가 현장에 투입됐고 프로젝트 기간 누적 인원이 250만 명을 투입했으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발주처인 아람코 역시 OST에서 보여준 현대건설의 능력을 인정했고 이로써 국제 입찰 시장에서 코리아는 대단한 견제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무모한 자살 행위, 그것이 당시 세계가 한국의 주벨 프로젝트를 바라본 시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증명했습니다. 진정 무모한 것은 도전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도 주벨 산업항에는 하루 수백 척의 선박이 드나듭니다. 그 거대한 방파제와 구두, 크레인과 터미널, 그 하나하나에는 45년 전 사막의 열기와 싸우며 불가능에 도전했던 한국인들의 땀과 눈물이 스며 있죠. 불가능은 없습니다. 도전하는 자에게 미래가 있을 뿐이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